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김현승입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매년 5월 31일 갑오년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건상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알차게 행사를 준비한 만큼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념식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이기용, 진창윤, 화백 두 분이 고든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그림을 시작으로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무명의 농민군들의 모습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7주년 기념식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행사인 관계로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 갑오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엽시오 수문장님 문 엽시오. 만 인간 들어가고 만거 복록이 태산같이 두리둥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시와 연폭 돌아들고 이시 한양이 등극시에 삼각산기 봉화야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역전하다. 문화각산에 각 부가급을 마련할지 왕십리 정용이요 동구만리가 백호로다. 종남산 안산대고 과천과 낙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막고 항당도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해동이면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통학농민 기념식. 오늘 여기에 오신 분 몽중살 없을 소녀 몽주대사를 풀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 살 풀어서 열이라. 원근 도중에 이별살이요 부모 돌아간 몽상살 몽상이 보니 거상살 거상버섯 탈생이라. 장인 삼촌의 복채살 동네방네는 물란살 이웃지간의 회살살이요 도정난데는 실물살 흙을 달아 토살인데 돌 다르면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어나무 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나리네 들령살 물로 내리니 용왕살이요 바깥마당 벼락살 한마당에는 회룡살이요 지붕마루는 용청살 본인대사 주당살이요 마루대청 성주님살 건너방엔 군웅살 안방 삼간 여보들어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강 공방살 해긴한데 삼신살 화태 밑에는 넉마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도 조왕 대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이는 금떡기요 굴두건 굴대장군 물두멍엔 용여보엔 가로독에 땡그란 각시에 일잭살리 머리다. 금일정성 때를 바쳐 원강이 소멸하니 건국안면 오늘 여기에 오신 분 만사가 되이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광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치 발언이요. 만재로 구려 만재수야 해라 누려라 하루열 사랑만 하십소 사나 공공예 봄에로다 사덕담 시성정성으로 여주신대랑 나무대 가중 나무대 동중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언며 이대 가중으로 저시거들랑 암이 되며 허리나 밝음시고요 나가지 되면 우리나 밝아 밤이 되면은 물이 밝고요 낮이 되면은 물이 맑아 불과 불은 수와 상극으로 다 갖춰질지 어르사 속경 보명가소 혹쟁반이면 금쟁반
왕같이도 잘 사실제 건국은 명여러분들 천금 같은 아들 따님 성명 삼자로 저기 저 달만 그런 것이 다 알과야 아해라 누려라 하루열 사랑만 하십소 사나 공공예 보메로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복은 다 파떡거니와 만고 액사를 예쳐줄지 삼재 반란 관계 우설 우한 일병 잡기 잡신 일체 핵사를 이무르다 금일정성에 대를 바쳐 조원 순통에 불거들랑 멀미도 앞강에 소멸을 합시다 염창목에 행유나 봉일시라도 대대 풀이며 삼대 풀이며 황기주와 그주 함록강에 황기자 도주와 도둥시일 내려 버렸습니다 오 봄이로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 몰아친 코로나19라는 거센 파고는 우리의 일상을 뒤바꿔 놓을 정도로 그 여파가 매우 큽니다.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함과 일상의 소중함은 이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실내에 들어갈 수 없고 학교에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나와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은 경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내는 지구의 경고라는 어떤 이들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낯선 이방인을 접했던 100년 전의 우리 민중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경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상황은 민중의 삶에도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탐관 의뢰의 확정과 수탈로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고 이방인들은 탐욕스럽게 조선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1894년 가보년의 농민혁명은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무장분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세상을 바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암담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형세 속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들의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참담한 패배로 기록되었지만 농민들의 결집과 그들이 보인 투쟁심은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농민들을 비롯한 민중은 어쩌면 죽음을 예상하고도 그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전투를 벌이고
후세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 갔지만 무모했던 그들의 싸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매년 5월이 되면 1894년 가보년 5월을 불러냅니다. 농민군의 투쟁이 최후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당시에 희생된 농민군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보년의 농민군은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전주성에 입성했고 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전주에서 자치를 시행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어디 꿈에나 꿀 수 있었던 모습이었겠습니까? 다만 그 성과가 지속되지 못한 사실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농민들이 보유한 무기로 관군과 청군, 일본군을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이후에 농민군에게 놓인 시간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열강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던 조선은 경랑 속의 난파선과 같았고 난파선 안에 있던 농민군은 스스로 난파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농민군에 가담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혁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농민군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등한 세상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버린 이들을 추모하고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과 전주화약 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곳 선화당에서 이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복원을 해주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선화당과 녹두관 그리고 곧 완공될 파랑새관을 중심으로 전주가 세계 주요 혁명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야디야 어기여 차뱃놀이가 전다 어야디여 차 어야디야 어기여 차뱃놀이가 전다 파도 속에 잠들게 오니 들려오는 또 소리 철량도 하구나 어야디여 차 어야디야 어기여 차 청강에 불 띄우고
야야야 뗏목에 몸을 실어라 한이 바람아 바람아 맘대로 불어라 길을 잡은 이사공도 갈 곳이 있구나 어디야디여 어디야디야 어디여 차배너이가 잔다 소녀는 몸을 싣고 잠깐 좋을세 어디에선가 수성아적이 나를 보려다 어디야디여 어디야디여 어디야디야 어디여 차뱃놀이가 잔다 바람 앞에 장명등은 어디건 말건 우리들의 사랑 많은 편지를 말잔다 야디여 야디여 야디야 어디야 차 어디야 차배가 잔다 아깝다 내 청춘 가는 세월을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보시오 번님네들이네 말씀을 들어를 보소 우리네 인생살이 무정터 막 말고 좋은 것 옆에 두고 또 한 잔을 마시면서 갓드렁 거리고 보라를 보세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구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한숨을 지워 함께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요동치게 하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 우리 뜨겁다. 장군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 희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이 이루도록 하늘이 희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또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준비해 주신 이종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주시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컨텐츠는 어떻게 담을 건지, 그 혁명의 정신은 어떻게 또 이어갈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했던 게 전라 가명복원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15년 토론의 종집을 찍고 전라 가명복원을 선언하고 이제 관민상화의 가장 상징적 공간인 전라 가명복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차 마무리를 했고 완전 복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두관 조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종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동학 지도자 6호를 이제 모셨고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곧 파랑새관이 만들어지면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혁명적인 핵심적인 장소로 그 공간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동학과 관련된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도시들의 역할 중에 전주의 역할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세계화하고 또 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학 농민혁명은 프랑스라든지 독일, 남미, 러시아 그 어떤 혁명에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을 발현시킨 곳입니다. 이 정신이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가꾸는 가장 핵심적인 대한민국 또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동학을 예술로 풀어내겠습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위해서 애써주신 한승원 전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학입니다. 127년 전 우리 지역에서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의로운 역사입니다. 보국 안민과 척양 척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자 한 민중운동의 거대한 첫발이었습니다. 자주, 평등, 자유의 가치를 내걸고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동학혁명 정신은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라도 수보로서 전라가명이 자리했던 전주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빛나는 지역입니다. 전주성 입성은 동학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성과였고 직방소를 설치해 민중에 의한 통치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7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직접 뵙지 못함이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창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토대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종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해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인과 정부 사이에 오랜 원한을 씻고 서정을 협력할 것.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헤아려 하나하나 엄징할 것. 횡포한 부호배는 엄징할 것. 불량한 유림과 양반배는 징벌할 것. 노비문서는 불태울 것.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게 할 것. 청춘 과부는 개가할 수 있도록 할 것. 불법적인 잡세는 모두 거두지 말 것.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왜 오랑캐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공채, 사채에 관계없이 기왕의 것은 모두 거두지 말 것.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짓게 할 것. 너를 고생하여 우리는 간다. 가령 것들을 쌓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전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길 속에 몰래 술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다시들 돌아 낮은 곳을 가요. 우리는 흐른다. 영원한 곳을 가요.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쌓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전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이 속에 몰래 술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다시들 돌아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를 부른다. 너희는 우리를 전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길 속에 몰래 술 씻는 사람들아, 어찌나 다시들 돌아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를 흐른다. 어찌나 다시들 돌아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우리는 흐른다. 우리는 흐른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풍남문입니다. 풍남문 앞에서 이 전동성당과 경기전 사이로 이어지는 지금의 태조로가 과거에 전주 성벽이 있었던 자리죠. 그리고 바로 이 뒤쪽으로는 서문으로 이어지는 성벽이 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1km 정도를 가면 서문지가 있죠. 그 서문지에 바로 서문문이 있었는데요. 폐서문이 있었는데요. 그 폐서문에 1894년 4월 27일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서문박 장날이었습니다. 전봉준과 농민군들이 장군으로 변복을 하고 서문박 장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에 용머리곡에서 농민군들이 대포를 쏘고 함성을 지르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어지러웠던 혼란스러웠던 순간에 폐서문, 서문지죠. 서문 안에 있었던 농민군들이 문을 열합니다. 문을 열고 그리고 장군으로 변복했던 농민군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비로소 전주성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왜 전주성에 전투가 없었을까요? 전주성에 있었던 전라감영군들은 홍계원 부대와 함께 농민군들을 추적하는 부대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성 안에는 군대 병력 숫자가 많지 않았고 전주성 안에 있었던 농민군들이 이 농민군들과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면서 전주성은 이른바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에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들이 서문성에 들어와서 바로 전라감영의 선화당에 자리를 잡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았던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전주성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전주성 입성에 4월 27일 벌어졌던 바로 그날의 사건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리고 그날의 얼정 1년의 해프닝처럼 보였던 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 그 이후에 100년, 126년, 127년의 역사 동안 오늘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전주성 입성이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주란 어떤 도시인가를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에게, 특히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 왕조의 사람들에게 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조선 왕조의 뿌리가 전주 이씨였고, 그리고 전주 이씨에 이 조선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서구가 있었고, 그리고 조경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경기전입니다. 그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일종의 가장 아주 신성한 사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나중에 이 조선 왕조가 무너져 가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그 이후에 경기전 앞에는 전동성당이 세워지죠. 풍남문과 경기전의 사이에 전동성당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서양 문명의 선두였던 전동성당이 들어섭니다. 얼마나 그 시기로서는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었을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전동성당은 지금 우리 전주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전통과 새로운 문명이 만나가는 그 현장들을 전주는 보여줍니다. 바로 전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경상도 일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이자 새로운 사상이었는데, 그게 전주로 와서 새로운 나라, 그리고 희망을 품은 나라, 민중이 중심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기초를 형성해 나가는 그 바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정점에 서 있던 사건이 바로 전주성 입성이었죠. 그 전주성 입성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은 비로소 하나의 종교에서, 그리고 하나의 사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인 움직임, 그리고 농민들의 이 혁명적인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전주성 입성을 통해서 근대혁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전주성 입성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주성 입성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정부에서 보냈던 홍계원 부대와 농민군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10여일, 거의 길게는 약 20여일 동안 이어지면서 그 전투에서 승자가 없이 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농민군과 홍계원 부대는 일본과 청나라의 이 국가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화약을 맺습니다. 그 화약을 맺은 게 바로 전주 화약이죠. 그 전주 화약의 과정에서 농민군들이 내놓았던 메시지가 바로 패전개혁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나라 전체를 바꾸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적폐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패전개혁안이었습니다. 그 패전개혁안의 내용은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들이었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동안 민중이 주인으로 올라오는
그 농민들이 새롭게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던 거의 유일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패전개혁안이 기초가 되어지면서 농민군과 정부군은 화약을 맺고 농민군이 이 전주성을 비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직광수 통치 약 3개월의 기간입니다. 기간은 비록 3개월에 불과했지만 이 직광수 통치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면서 그 자치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그리고 자신감과 능력을 보여줬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이었고 그 사건이 바로 4월 27일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주 입성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주 입성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동학농민군의 꿈과 사상과 미래를 보여줬던 그런 중요한 기점이었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혁명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뛰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아쉬운데요. 내년에는 직접 만나 뵙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에서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수박한 외로움에 절절 내몬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아픔이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샌가 반짝이는 꽃씨를 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람이야말로 짚으른 숲이 되고 장위의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들 자 뒤에서 멋진 그림으로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두 화백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수덕한 외로움에 절절 내몬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아픔이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샌가 반짝이는 꽃씨를 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짚으른 숲이 되고 산위의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들 누가 뭐래도
내년에 무대에서 함께 만나봅시다. 내년에 만나.